아,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상투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는 그 상투 매매 기법의 응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투 매매는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상투 응용은 15% 정도, 최근 20일 중 15% 정도 상승했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 검색식으로 이렇게 상투 응용해갖고 종목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해서 보고, 또 그러고 상투 해갖고 종목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렸던데,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상투하고 상투 응용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걸 다 고려합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뭐 어떤 거래원에서 어떤 편중된 어떤 거래원이 나타난다든지, 특이한 어떤 종목들 다 고려해갖고, 그러고 또 이렇게 어떤 테마주들 섹터별로 다 정리해갖고 한 3, 400 종목 정도 전광판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 보면은 뭐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뭐 그럴 때 그 해당 종목의 대장을 매매한다든지, 일단 그 매매라는 거는 대장주를 누가 빨리 캐치를 하느냐, 그러고 대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알면은 매매는 다 끝나는 거죠. 대장주 발견했다고 그냥 덥석 잡는 게 아니고, 호가창이라든지 뭐 해당 섹터가 왜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호가창의 모양입니다. 호가창의 모양이고, 움직일 때 어떤 체결 물량의 단위, 그리고 속도, 뭐 그런 것들을 봐주고, 또 뭐라고 RP라 그래갖고 예전에 뭐 라운드 피겨라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시장에 알려졌는데, 우리는 라운드 프라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운드 프라이스, 뭐 과거에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라고 이렇게 뭐 시장 충격, 뭐 박병창, 박병일 얘들 참 섰는 어떤 책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라운드 피겨라고 이야기하는데, 라운드 프라이스 딱 떨어지는 가격대 있죠. 지금 셀리더 같은 경우 호가창이 보이는 딱 떨어지는 가격대, 뭐 이를테면 뭐 48,000원 있으면은 뭐 49,000원 있겠죠. 또 5만원 있을 거고 51,000원 있을 거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 또는 뭐 6만원, 뭐 65,000원, 뭐 그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가격대, 그거의 돌파 모양을 보통 많이 봅니다.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들면은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빠져나오고, 뭐 그런 매매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러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공부가 돼 있어야 하는 게 변수죠. 변수, 해당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 과거에 움직였으면 움직였던 이유, 그리고 또 움직였을 때 그게 단발성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좀 지속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갖고 일단 그 일정에 맞춰 갖고 매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다양합니다. 방법은. 그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매매는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매매에서 옳은 매매, 틀린 매매 이런 건 없거든요. 어떤 매매든 간에 한 가지 방법을 꾸준하게 한 우를 파면은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들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자체가 어떤 그런 반복, 그러니까 한 가지 한 우를 계속 파는 거, 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한 가지 방법을 누구한테 들었다, 또는 뭐 책에서 봤다, 뭐 그랬을 때 처음에 타자마자 수익 나고 막 그럴 것 같으면은 매매 참 쉽죠. 근데 손실이 한 번 일어나면은 아닌가 싶어갖고 또 고민하고, 남대로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뭐 모든 매매를 다 하게 되죠. 뭐 돌파, 낙주, 뭐 상따, 하따 뭐 다 하게 됩니다. 가치 투자도 해보고 뭐 가치 투자를 하면 좋죠. 한번 참아 좋은데 보통 가치 투자를 보통 제도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이게 100% 믿을 만한 거라면은 가치 투자를 해도 되죠. 분식회 같은 거 했을 때 뭐 미국처럼 한 50년 정도 형을 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분식회 했다고 뭐 1년 길어봐야 1년 아닙니까? 횡령을 해본들 또 그러고 뭐 오래 삽니까? 뭐 특가포 그런 데손 치더라도 오래 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분식이나 어떤 횡령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믿을 게 별로 못 되고 또 연초에 발표되는 사업 설명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그 어떤 2019년도 원래 19년도죠. 2019년도 뭐 계획해갖고 뭐 실적 전망 해갖고 나오죠. 근데 그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최대치로 잡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을 게 잘 못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하이닉스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음,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어디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뭐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대요. 10만 원 일단 차트 모양은 좋죠. 차트 모양은 좋고 실적 대비 뭐 좀 저평가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주당 순이익 6,470원, PR이 7배 정도니까. 그것도 PBR도 1.63배밖에 안 되고 BPS가 청산 가치라 그랬죠. 이번에 28,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라면은 뭐 좀 더 가도 뭐 되겠죠. 이게 만약에 뭐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컨트리 리스크라 그래갖고 어떤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불안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 다음 주 27,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음, 참 어제 22일 날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 발표한다 그랬는데 제가 뉴스를 못 봤거든요. 바빠갖고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 전에 들었을 때는 발표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일단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뭐 재경부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어떤 분위기가 나가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20일 날 논의만 돼 있고 20일 날 비공개 회의 진행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논의 13시간 전까면 언제죠? 일단 오늘이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단기적 인하 방안은 사실 별로인데
다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증권 거래세율을 10에서 20% 인하한다면 1억 원 거래를 가정할 시 세금 10% 정도 1, 20% 인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30% 이상 1차, 그러니까 30%그 다음에 또 30%, 그 30%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로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데, 세금 감면 효과는 3만에서 6만원에 불과하다. 3만 6만원 크죠? 10억 정도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만원에서 60만원인데, 또 그러고 저 같은 경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연말에 연말정산이 아니고 세금을 낼 때 그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쪽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양도차익세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0.3%에서 0.15 정도로만 빠져준다면은 저는 전업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0.3% 상태에서는 전업은 굉장히 위험해요. 세금으로 다 나와요, 보통. 하여튼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괜히 저 때문에 전업하는 사람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최원철이가 그랬듯이, 때문에 전업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들 그만두고 전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는 가령 우려스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건데, 세금이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0.50% 정도만 하락한다면은 전업을 권장할 것 같아요. 그 0.1% 정도, 0.1 정도 받더라도 대단한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일단 확정된 게 없고 그냥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내년 총선을 기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 내년부터는 원래 이 의견을 두고 내년부터는 잘하면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 1, 20% 갖고는 사실 좀 그렇고, 처음에는 한 30% 정도 인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30% 계속 크거든요. 일단 그렇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만뒀지. 시나리오를 적지 않고 하면은 계속 말 잊어버리니까 반복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스타디를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은 한두 달 정도 어떤 반복 연습을, 상투 같은 경우라면 상한가 최근 20일 중에서 상한가 한번 친 종목들 위주로 어떤 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상투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떤 단타 매매라기보다는 스윙 2, 3일 정도 갖고 하는 스윙 매매에 가까운 매매 방법입니다. 또 종목 선정으로도 괜찮은 게, 일단은 상한가 친 종목은 변동성이 좋거든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등락이 크다면은 그만큼 먹을 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서 거래량 완전히 죽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상투 종목인데 거래량 12만 주,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벌결 보면은 7만 주짜리도 있고 있겠죠. 이럴 때는, 사람들 없을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일단 변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 어떤 망해가는 시장의 특징이 자판만 쫙 깔렸고 손님들이 별로 없는 어떤 시장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하나 서는데 27이든가 2일하고 7일이든가 하여튼 그때 시장인데 손님이 없어요. 자판만 몇 개 깔렸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드럼통에 불 떼면서 불이나 쬐고 있고 그런 분위기. 봄 되면은 이제 종자들, 고추, 참외, 수박 이런 것 종자 키워갖고 파는 그런 사람들 좀 보이고, 옷 같은 거 몇 개 있고, 옷을 요즘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데 가야지
일단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어야지. 변동성이 곧 변동성 있고로 어떤 위험, 리스크일 수도 있고 수익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변동성을 어떤 수익의 기회로 잡아야지 됩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이런 상투 종목 같은 경우 TS 뭐 이런 종목들 또 어느 정도 변동성 나오죠. 지금 휴네시온은 어제 그저께 상가고 어제 많이 밀렸죠. 근데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되고, DSR 제강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뭐야 그 과열주에 지정됐다가 밀리고 있는 분위기, 밀리지만 20%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에 한번 봐줘야 될 그런 종목이죠.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도에는 한 번 더 약하게 조정받고 도지 정도 수준으로 종가 매매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DS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야 되죠. DSR 제강하고 DSR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브렌트니스는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모양은 굉장히 괜찮아요. 21선 부근에서 일단 분차트상으로 터닝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 거니까 일단 얘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5,820원 전고점 돌파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IBM넷 얘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좀 기면은 25선이 올라오니까 부딪히겠죠. 그때쯤 돼갖고 움직일 가능성. 시민 관련주가 시민 관련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알릴레오 방송을 봤는데 지금 뭐 전혀 청와대 근처에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CBS 기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 쪽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있든 없든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봐주기는 봐줘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는 이제 27일 날그 자유한국당 2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있죠. 그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요. 황교안 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김진태가 된다면은 같이 잡혀가는 거, 태극기 안고 그냥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황교안 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창제지, 아사히티아 이런 황교안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임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7, 28일 북미회담에 집중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하고 있고, 또 베트남식의 어떤 개방 이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어떤 사회주의 식이고, 어떤 경제 체계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식인 그런 형태고, 또 그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미국인들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한다 그런 말을 비트는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강산 관광이 허용이 되겠죠. 상황 봐가면서. 그럴 때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현대 상선 쪽으로 해갖고 또 봐줘야 되고, 아난티 금강산에 있는 아난티 그러고, 이게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평 리조트하고 한 게 뭡니까? 그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아이씨, 요즘 5학년 되고 난 뒤부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갖고. 일신석재 용편 리조트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어, 하여튼 봐줘야 된다는 거. YBM넷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다. 분광도 마찬가지로 유심 관련주니까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MI텍 얘는 괜찮죠. 여기 장외에서 단일가에서 재료가 뜨고 단일가에서 상가고, 그 다음날 점상 가고, 그 다음날 다음날 상가고,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1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또 봐줘야 되고, 골든 패시픽 이런 종목은 별로, 한창은 과열주가 됐죠. 요즘 과열주들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북한 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지속에 관련주로 급등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아난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과일주는 30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과일주 매매를 참 좋아합니다. 그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매매하고 비슷하거든요. 과일주 매매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일주 매매 관점에서 한번 봐줄 만하죠. 딱 좋은 점이 뭐냐면 30분 동안 여유 시간이 있다는 거. 매수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자유롭게 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뭐 어디 장가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있다는 거. 그게 좋더라고요. 라운시큐어 얘 같은 경우도 상을 가고, 일단 상관 종목은 일단 계속 봐줘야 됩니다. 상투 관점에서. 지금 상투 응용을 하면서 지금 상투를 하고 있죠. 일단 응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격 높은 순으로 해갖고, 미래컴퍼니 여기서 일단 15%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2월 14일 날 18% 올라가면서 이날이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상투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캔들, 길다란 캔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30% 위에서 조정 받을 때는 관심 있게 본다는 거. 이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이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항은 돌파를 위해서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 같은 경우, 보통 어떤 매수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말이 딴 데로 새고 있죠. 말이 셀 때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매수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일, 그러니까 단일가에서 약했던 종목 또는 거래량이 굉장히 팍 죽어있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 갭을 좀 뜰 때, 2, 3%, 2% 내지 3%, 뭐 4% 이렇게 갭 뜰 때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럴 때 보통 뭐 슈팅 나오는 날의 특징 자체가 갭을 떼어놓고 슈팅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보합에 출발해서 또는 마이너스 출발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FNF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대로 괜찮죠. 움직임이 타고 가고 난 다음에 고가놀이, 얘는 121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좀 아까 봤는 미래캠퍼니하고 반대죠. 120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 FNF는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차트로 치면은 FNF가 일단 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션 이 같은 경우도 괜찮죠. 일단은 30%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연우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죠. 이런 거 올선 타고 올라가면서 올선을 깨버리는 이런 상태. 이런 종목들은 좀 봐줘야 될 종목인데, 매매할 만한 종목은 못 돼요. 그냥 지켜만 보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만 놓고 보는. 코스모화학은 음, 코스모화학은 마찬가지로 해갖고, 얘 같은 경우도 고가놀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세 상승, 뭐그 정도 수준이죠. 이런 애들도 꾸준히 봐줘야 됩니다. 테스는 좀 아까 했는 것 같은데, 테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괜찮죠, 그죠? 그림 자체가 일단 30%, 그러니까 상승폭의 30%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언제든지 치면은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흔히들 말하는 뭐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잘 안 쓰는데, 세력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세력이 굉장히 무의미한 걸 언제 알았냐면,
2002년, 2003년, 2003년 2월달 이라크전 때, 2차 이라크전 때, 2차 이라크전 때 그때 일단 참고 삼아서 그때 한번 보죠. 스페코라는 종목이 그때도 지금도 지금은 철도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은 얘는 계속 전쟁주였죠. 아마 3월달이네요. 그러면 2002년 3월 정도에 이라크전이 일어났는 것 같은데 이날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얘는 이때는 크게 전쟁주로 부각을 못 받은 상태인데 해룡 실리콘이 HRS를 바뀌었죠. HRS 2000 2002년 2002년 3월 이때지 싶은데 이전에 그러니까 해룡 실리콘 같은 경우 이때 2001년도 10월달에 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쟁을 한 그러니까 부시 아들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 그때가 전쟁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기대감 하면 좀 웃긴데 기대감이 움직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일단 그 전쟁 막바로 시작한 날이 있어요. 3월 23일, 3월 20 하여튼 일단 뭐 워키버카라든지 뭐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때 전쟁주가 몇 개, 한 5개, 6개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플러스 한 3% 대장주들을 상가했었고 그때 후발주들은 그냥 보합이나 뭐 플러스 그때 상은 이때 상이 2000년도 초니까 이때 상이 12%였을 겁니다 아마. 12% 상 12% 상이었는데 상가했었고 얘들은 한 4% 5% 정도 수준에서 아마 놀고 있었을 겁니다. 놀고 있었는데 그 4% 5% 있는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때 호가가 굉장히 가벼웠어요. 가벼웠는데 깨끗이 기억나는데 12,000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못 움직이더라고요. 대장주들이 일단 상가 있고 그래갖고 정말 뭐 성질 나고 뭐 그래갖고 밑으로 그냥 시장가로 매도를 확 쳐버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휴니드였던가 어떤 종목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제가 던지면서 급락을 하고 상가 있는 종목들 다 급락하고 그날 다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세력이 나발이가 없구나. 내가 기껏해야 그때 뭐 몇천 갖고 매매할 때였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종목들 한가 다 벌, 한 테마 자체를 다 하한가 보낼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꿈을 깼어요 그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깼고 그러고 또 보통 뭐 좀 사회성이 좀 있는 사람들 대충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력이 여기서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했고 뭐 여기서 털었고 뭐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초보 아니면은 사기꾼입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거나 거짓말 치거나 둘 중에 하나. 세력이 털었는지 매집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 보고 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에 작전 세력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력 자체가 전지전능한 주가를 마음대로 시가를 마음대로 형성하고 종가를 마음대로 형성하고 장중 고가, 장중 저가를 걔들이 마음대로 형성하는 어떤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고, 실제로 이렇게 큰 자금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래서 큰 자금은 어떤 100억 단위 수준의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런 자금을 풀 배팅 할 때가 있대요. 풀 배팅 할 때가 있는데, 상따라든지 하따라든지 그럴 때 하는데, 배팅하면은 남들이 알아서 따라온대요. 따라오고 상한가에 그런 자금을 일단 몇십만 주를 매수를 하면은 알아서 따라오고 알아서 잔량을 사준대요. 남들이. 잔량을 사는 사람이 세력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개인들도 잔량이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다, 1000만원을 베팅했다, 그러면 아직도 1500만원의 베팅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1500만원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잔량이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특히 동시효과에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세력화는 존재는 없습니다. 시장에. 일부 작전하는 종목이 영화 작전에서 나왔듯이, 일부 작전하는 종목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루보 같은 종목을 설명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드물어요. 지금 보지도 않고 잘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전 종목이 다 있으면, 금감원이라든지 금감원에 있는 조사 3팀 4팀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 놀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걔들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금감원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 자체가 비공개로 돼 있어 갖고 정확한 어떤 로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자전 매매, 자전 거래, 통정 거래 한다 싶으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연락 와요. 바로 연락 오고, 바로 하루 만에도 3번 4번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거래 정지되고, 매수는 못하고 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단 말입니다. 또 영화 작전에서 그런 게 있죠. 바이다. 영화 작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팍스넷 같은데 있는데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쓰는 글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미수로 매수를 했는지 신용으로 매수를 했는지 세력들은 다 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것도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죠. 셀리드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내가 괜찮다고 미수풀로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1000만원 있다, 미수풀로 매수하면은, 보통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2,500만원까지 배팅이 되고, VIP 회원들 같은 경우는 3,300만원까지 배팅이 돼요. 증거금 40%짜리는 한 단계 내려와서 30%를 해주고, 증거금 30%짜리는 증거금 20%를 해줘요. 그래 주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 배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1,000만원 배팅했으면은 2,300만원 이력이 있죠. 근데 만약에 3,300만원을 다 배팅을 했다, 이 종목을. 그럼 미수로 잡았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2,300만원 입금했다면, 입금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영화 작品나오죠. 팩스로 받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팩스로 받아볼 때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입금을 시키면은, 미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도 마찬가지고, 입금을 시켜버리면 신용은 아니구나. 참, 신용 같은 경우는 입금을 시켜도 신용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신용이죠. 신용은 어차피 2, 3일 지나면은 다 이렇게 자체에서 종목 정보에서 다 나오죠. 이렇게 신용 매매 동향이라 그래갖고, 셀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종목은 신용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용이 신규로 19만 주 사고, 상환 33만 주 사고, 잔고가 345만 주 남았다,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주 같은 경우도 대주는
빌려서 매도하는 거, 공매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주하고 공매도를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해놓는데, 대주는 빌려서 매도하는 거고 공매도는 없는데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은 공매도를 허용을 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그럼 대주 같은 경우는 업팅 룰이라 그래갖고 밑에 때려서 매도하는 게 안 되죠. 근데 걔들은 됩니다. 그게 하여튼 그런 어떤 내용들 뭐 다 안다 그런 거 뭐 세력이 어쩌고 뭐 그건 전설 같은 내용들, 그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법한 그런 내용인데 다 구랍니다. 그런 것들 분명히 영화를 만들 때 누군가의 자금 뭐야 그 그런 뭐라 하죠, 자문을 구해갖고 만들 텐데 누가 자문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증거사 직원일 수도 있고 뭐 딱 하나 걔들이 잘 모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 T 로보틱스 하는 종목을 딱 보죠, 그죠? 이 상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 종목을 하나 딱 보면은 크리탈 신소재가 상갔죠. 이런 상은 좀 그렇네. 매수 잔량이 있는 상이어야 되는데, 매수 잔량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매수 잔량이 아니고 매수 잔량이 치죠, 그죠? 16만 주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이는 상이다, 이게 크리탈 신소재가. 그럴 때 16만 8천 주, 이게 누구 그러니까 어느 창고에서 물량을 대놨는지, 키움인지 미래인지 뭐 대신인지 뭐 삼성인지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한국증권전선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어떤 정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상이 돼 단일가에서 깨진 상이래 갖고 별 의미가 없죠. 교보에서 많이 샀고 키움에서 더 많이 샀고 미래에서 조금 샀고, 별 교보 창구만 잘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조금 말이 좀 계속 새고 있는데 37분 뭐 시간 많고, 에블센시 같은 경우도 최근 일단 화장품은 최근에 괜찮은 뉴스 나왔고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계속 봐줘야 되죠. 일단 분위기는 괜찮아요. 지금 차트 모양 자체. 화장품주들이 물론 이럴 것 같으면 토니모리 뭐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거의 뭐 에블CNC가 대장이네요. 대장주는 어떤 섹터에서 대장주들은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PSK 이날 15% 상승하고 일단 절반 이상에서 괜찮게 어떤 127선 위에서 견주한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기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종목들. 크라운 헤트홀딩스 일단 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안 봅니다. 특히 매매를 해본 종목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해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해본 종목들은 잘 안 해요. 호가창의 어떤 흐름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날 15%가 나왔고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간 조정 받고 있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훨씬 낫습니다. 21선 부근에까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월하 정도에 잘 봐줘야 될 종목이고, SSR 이렇게 엄청 크게 나온 종목들은 움직이다가 일단 관심 종목에 놔두지만은 별로 매매는 하지 않아요. 한솔 CMP 마찬가지로 엄청 크게 나온 종목들은 별로. 용평 리조트는 투자 긴고 종목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고, 일단 재지정 예고는 지금 떠 있을 겁니다. 떠 있고 종가 국가로 마감했고,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는 북한 금강산에 골프장이 있고, 용평 리조트는 강원도에 골프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남에 있느냐 이북에 있느냐 이 차이인데,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면은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지 난 거기서 잘 모르겠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하긴 그쪽에 통일교 재단 쪽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파주 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그쪽에 어떤 평화 도시 비슷하게, 만약 남북 관계 남북 협력이 잘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평화적인 어떤 그런 도시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겠죠.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그 나와바리는 누가 접수할 것인가, 어떤 조폭에서 접수할 것인가, 이 생각이 딱 나네요. DAP 코리아 이 종목들 15% 움직이고 일단 분위기 좋죠. 그냥 감싸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그 상해 준해서 이런 걸 봐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종목,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는 먹을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40분 지났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안 하고 있죠. 근데 언제 매수를 하느냐, 매수 시점이 언제냐, 그럼 매도 시점이 언제냐, 어떻게 버티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그 일단 뭐 뭔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투라든지 상투 응용은 어떤 관심 종목을 찾는 법입니다.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법,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그 관심 종목에서 매수 시점을 언제 어떻게 가지느냐, 뭐 그런 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은 주중에 어떤 그런 종목 매매하는 거를 올리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DSR 뭐 이런 거, DSR 이런 거 매매를 하는 거를 녹화는 해놨는데 바빠갖고, 요즘 딴 거 뭐 한다고 굉장히 굉장히 바빠요. 심신이 피곤하다 해야 됩니까? 그런 상태래갖고 가급적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 또 그러고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방송으로 쿨하게 답변을 해버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운영한 지가 지금 한 달, 한 일주일쯤 됐거든요. 한 달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한 달 일주일쯤 됐는데, 구독자가 이제 98명, 98명, 총 조회수 5,886회. 처절하죠, 이거는. 조회수 58, 총 조회수가 5,886, 구독자 98, 시청 시간이 32,000시간. 뭐 이런 식인데, 어떤 좀 자극적인 제목의 어떤 콘텐츠 하나 올리면 기본 몇만 원 나오던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총 동영상 개수가 30 몇 개쯤 될 겁니다, 아마. 거의 하루에 한 개꼴 수준으로 올렸는 거지 싶은데, 43개 올렸네요, 동영상을. 근데 5,886은 좀 평균 150개 정도 수준인데, 참 애착이 안 갈 만 하겠죠.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 성굴군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51분 전에 일단 올려놨는데, 오씨 성우씨가, 이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잘 못하는 매매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매매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1, 2년 있으면은 답변을 해줄 수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고. 하이 하이 하이정 하이정님인데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극찬을 해놔. 최고의 방송이에요. 뭐 꼭 찾고 있던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뭐 극찬을 해놨네요. 일단 전 모르는 분입니다. 일단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까지는 절대 갈 거 없고요. 이 맨프리님, 제가 감기약 먹고 정신없을 때 셀리드를 첨보라고 잘 몰렸거든요, 종목을. 근데 일단 뭐 지적해 주실 것 같고 잽싸게 제가 고쳤습니다.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님 좋은 강의 누굽니까 도대체 근데 내암이라고 이야기 DREKD 일단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누굽니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형님 가면 좋죠. 일단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형님 가는 거 보니까 대보다 나이는 적어 보이는데 그리고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아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글자 크기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카메라하고 관계없습니다.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고 반디캠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디캠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카메라 초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동님 직장인이고 작년 3월부터 주식이란 걸 처음 접했고 뭣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80% 정도 손실을 받고 잃고 난 다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몇 권 정도의 책과 유튜브 동영상을 2개월 정도 공부했고 차트는 매일 보며 공부 중이다. 빨리 그냥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게 80% 정도 잃었을 때라면 빨리 벗어나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의 글이 아니고 영상이든가 하여튼 보니까 주시장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지옥이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덜 잃었을 때 그게 현명한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뭐 당연하게 안 보일 겁니다. 작년 3월부터 했다 하면 이제 1년이 안 됐죠. 9개월 차인데, 11개월 차구나. 12개월 차 땐 아무것도 안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뭐 전업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찍하면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댓글을 달아나시네요. 일단 대구 사시는 모양인데, 잠시만은 더 볼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저는 뭐야, 그냥 무명의 용사로 남겠습니다. 무명의 헌신.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저 우시 말로는 얼굴 공개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뭐야 김경동님이구나. 대구 주식 투자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2009년도 8년도 뭐 이때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블루코드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었고 거기 제가 근데 거기 지금 누가 거기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제가 운영하고 있다면은 전번에 전화 와서 뭐야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나갈까라고 생각을 한번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래갖고 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 가면은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서 뭐 괜찮은 인연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전설 사이를 사이를 이렇게 뭐야 썸네일이라 그럽니까 해놨는데 상품 이렇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면은 저를 안다는 얘기죠.
전 대구주투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누군가 필이 계속 오는데 뭐 그냥 일단 공개를 안 하면은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충 됐죠. 깔끔하게 답변됐고 일단 매수 타이밍 이런 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는 금토일 일단 3월 1일 때문에 3일절 때문에 논란 때문에 다음 주말 중에 그 녹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능하다면은 25, 26, 27, 28 이때는 아무래도 대북주 쪽에 북미담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 북미담하고 자유한국당 경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어떤 섹터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그, 그 이야기 안 했는 게 그래 그 목소리가 작고 뭐 잠 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제 목소리 한 번씩 모니터링 한다고 듣고 있으면 자요 그냥. 어떨 때는 한 11시 정도에 듣고 있다 보면은 책상에 앉아갖고 고개만 숙이고 자다가 새벽 3시에 깨고 막 깨요. 앉은 상태에서 3시간 4시간 자고 뭐 해야겠습니까 근데. 그래갖고 이걸 수면제로 쓰고 있다. 잠 안 오면은 제 방송을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잠 잘 온다 그러는데 그 체면 방송으로 방송 콘텐츠를 바꿔볼까 싶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봅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진다, 잠이 온다, 의식이 서서히 꺾인다.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죠.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나 주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